유튜버 유우키가 채널 삭제 후 5개월 만에 근황을 공개하며 과거 성폭행 무고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와 일상 등을 소개하며 120만 명이 넘는 구독자의 사랑을 받았던 유우키. 하지만 성인 BJ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하며 인생 나라를 맞았는데요. 결국 무고로 밝혀졌지만 개인정보 등이 공개되며 채널을 삭제했습니다. 성범죄는 나한테 맡겨라. 성범죄 SOS의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20만 구독자. 저 유튜브 하는데 조회수 30 나올 때는 정말 참담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모든 걸 다 열심히 하면은 다 된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사람들이 왜 30밖에 안 볼까요? 한번 10,000번 넘어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성인 BJ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벗을까요? 근데 이 꿈의 채널이 여성 한 분 때문에 삭제됐다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여성분은 3차를 가야 사인을 해주겠다 이 말에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 잘 모르겠는데 구독자 수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건 재산적 가치도 엄청난 거예요. 그게 한 방에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이 뭐 잘했다, 뭐 3차까지 가면 사인해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요. 여러분한테 명백히 얘기해드리면 성범죄라는 거는 한 번 고소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억울해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찰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진짜 있었던 일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는데 사실상 둘만의 문제밖에 아니잖아요. 한 방에서 둘만 있었던 거잖아요. 무슨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말이 맞냐 이 싸움인데 여성분이 둘이 손 꼭 붙잡고 잠만 잤는데 저 사람이 다 덮쳤다고 계속 얘기하면은 그거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 아니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범죄 안 하고도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범죄자 되면 어떻게 되냐? 거의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잘못하면 실형도 나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징역 2년 살고 나오면은 이제 성범죄자 딱지가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그렇게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허위 고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하고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해야지. 왜? 국가기관이 얼마나 많이 관여가 됐어요. 이거 사건 수사하느라고.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많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그런 위험에 빠뜨린 거는 그거는 차량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진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범죄 무고는 저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성범죄 한 사람도 엄격하게, 성범죄 무고한 사람도 똑같이 엄격하게. 그래야 수사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불필요한 고소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피디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변호사님 구독자분들은 일단 줄 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차에 아니면 0차에 지금 사인을 해드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폭행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면 그 무고죄로 바로 처벌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준강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술을 먹었어. 근데 나는 그 다음날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나는 술 먹었고 너 술 먹은 나를 겁탈했으니까 준강간이라고 고소를 했어. 근데 수사해 보니까 술을 먹은 건 맞는데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로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어느 정도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무혐의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심신상실이라는 걸 놓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자기 신고자의 생각과 판단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이런 경우는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안 돼요. 무고죄가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모텔에 들어간 건 맞아. 근데 나는 모텔에 들어가기만 했을 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나왔거든. 근데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강간했다,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 이건 없었던 사실이잖아. 없었던 사실 가지고 만들어서 고소하면은 그게 없었던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그건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혐의가 나와도 약간 생각이 다른 무혐의는 무고죄가 안 되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무혐의는 그건 무고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휴대폰을 무단 열람하고 사진을 유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제 무고죄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거기에 다 묻혀. 살인죄가 있는데 이거 볼펜 하나 절도했다고 뭐 얼마나 큰 영향 주겠어. 죄명만 더 늘어날 뿐이지 큰 죄가 있으면은 자잘한 것들은 거기에 다 묻혀요. 무고죄가 워낙 커서 휴대폰 열람, 사진 유출, 그 사진이 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나치 사진이다 이러면 좀 늘어나겠지. 근데
별 사진 아니면 큰 문제는 안 돼요. 원치 않는 얼굴 공개로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게 됐는데요. 그 손해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받는지 여부는 100%야. 근데 얼마 받을지는 서로 간에 공방이 좀 있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반드시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느냐, 삭제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 가지 공방에 따라서 주장하는 금액 중에 일부는 분명히 인용이 돼요. 이제 뭐 얼마가 인용된지는 그 재판해봐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범죄, 당연히 사회적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20년 전보다 지금의 성범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돼야 되는 거고, 자기의 성적 가치는 굉장히 보호받아야 될 법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성범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고도 하지 마세요.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고소하거나 신고하면 무고가 될 수 있고, 그거는 또한 성범죄 못지않게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참고하시고, 신고나 고소는 정확하게, 그래야 무고죄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하셨겠죠?